네,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뭡니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이죠.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좀 정확하게 짚고 가죠. 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 네.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뭐가 남은 거예요? 끝나기도 했고 남기도 했죠. 네. 일단 말씀을. 고발이 접수돼서 예. 박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이제 범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검찰이 이미 2013년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자, 병역비리 자체에 대한 것은 끝났다. 네, 뭐 이후에 항고, 재항고까지 다 기각됐기 때문에 끝난 거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박주신 씨를 피고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박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범했다, 비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 부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병역 비리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외국에 머물던 박주신 씨가 이제 아버지 장례 때문에 귀국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통합당 의원들이 이 예전 일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배현진 대변인. 네.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 장례 마치면 출국하지 말고 미루던 숙제를 해라. 오랫동안 부친 괴롭혀온 병역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기 바란다. 네. 이런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죠. 이걸 보고 사실 박 전 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진중권 전 교수마저 강하게 배 의원을 비판했죠.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을 했고요. 또 이후에 둘 사이에 아주 좀 높은 수위의 조롱과 비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박주신 씨가 병역비리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따져보는 재판은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잘 구분해야 억울한 오해가 안 생깁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2013년 5월에 검찰이 병역법을 위반했다면서 이제 고발을 당한 박주신 씨에 대해서 이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죠. 네. 하지만 뭐 다음 해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었는지 당시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좀 강력한 공세에 나섭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다소 가세했고요. 네. 박주신 씨가 MRI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통해서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어요. 박원순 시장 측이 이제 이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네. 그 후에 선거가 박 시장의 승리로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박 시장 측은 고소고발을 취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정작 피고소인들이 우리는 법원 판단 받겠다. 검찰에게 기소를 요구합니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선거 이겼으니까 고소고발 이런 있었던 거는 다 그냥 취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고소 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수사 계속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시도예요. 즉 예.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다시 들춰내겠다는 전략이죠. 예. 이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 퍼뜨려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피고인들이 얘기한 그 내용이 허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게 자신감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마지막 고육책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1심 절차에서 네. 피고인들이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피고들이. 네, 피고인들이. 법원이 채택했죠. 네,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해외에 머무르던 박 씨의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결국 엑스레이 필름에 대한 감정 등의 방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주신 씨는 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일단 초기에는요. 해외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논란이 있자 이 해외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되긴 했어요. 네. 하지만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증인 출석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 경로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요, 오랫동안 병역비리 의혹에 시달리면서 이제 나의 삶이 파괴됐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또 당시 그 분위기에서 귀국해서 재판에 출석하면 비록 증인이지만 네. 엄청난 관심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심. 네,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2016년 2월에 1심 판결 선고됐는데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네, 재판부는요. 박주신 씨의 의학 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다. 또 세브란스 공개 검증도 본인이 직접 받은 게 명백하다고 봤는데요. 네. 즉 병역비리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박주신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판결 선고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승호 박사 등을 포함한 7명의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선고됐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요. 검찰의 구형보다도 훨씬 무거운 거였습니다. 보통 검찰의 구형보다 네. 나중에 좀 깎이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네. 더 많아졌어요, 이번엔? 네. 검찰은요.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 예.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형을 구형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위의 벌금형이 선고된 거죠. 뭐라고 하면서요?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 그렇게 해서 형량이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데 판결문이 100쪽이 넘어요. 100쪽이 넘어요? 예, 뭐 뒤에 있는 범죄 일람표 부분을 제외해도 70쪽이 넘거든요. 와. 아주 자세히 이제 MRI 검사 관련된 부분도 판단을 한 거죠.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고 1심이 내린 결론이라는 건데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검사는 항소 안 했어요.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했고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증인 채택된 박주신 씨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아버지 장례 때문에 귀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배현진 대변인이 이런 말도 한 거죠. 이런 글도 쓴 거죠.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하라. 여기가 문제가 된 건데 네. 재검을 받으라는 건 그 MRI를 다시 찍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이제 병역비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크게 4가지 의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지려면은 사실 그간 있었던 일을 먼저 살짝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정리를 좀 해보죠. 예. 네, 2011년에요. 공군에 자원 입대한 박주신 씨가 이제 대퇴부 통증으로 4일 만에 귀가 조치됩니다. 네. 그리고 10월에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데요. 예. 박주신 씨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허리 통증으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요. 엑스레이, MRI 결과를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추가로 CT 촬영을 한 다음에 네. 허리 디스크를 확인하고 공익근무 대상자인 4급 판정을 내리는데요. 아버지가 서울시장 당선되자마자 공익근무?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거죠. 이때 강한 의혹 제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입니다. 맞습니다. MRI 조작되었다면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공개 신체 검사 제안까지 했어요. 네. 만약 그래도 4급 판정 다시 나온다면 4급 판정이 사퇴하겠다. 맞다면 이건지 사퇴해야겠다라는 네. 말도 했죠. 네. 이때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제 아시아 근골격계 학회 회장이던 의사 양승호 박사가 등장합니다. 네. 병무청에 제출된 MRI는 40대 것이라는 주장 등이었는데요. 당시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도 있었고요. 예.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조사 요구 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이때는 의혹이 굉장히 짙어졌었어요. 그래서 결국 박주신 씨가 기자들과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촬영을 다시 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결과는요. 이전에 촬영된 MRI 필름하고 MRI하고 다시 촬영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MRI가 모두 박주신 씨의 것이 맞다. 그리고 당시의 4급 판정 정당하다. 네. 결국은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들 다 줄줄이 사과했습니다. 강용석 의원도 그 일로 사퇴한 거잖아요. 사퇴 의사를 밝혔죠. 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을 때입니다. 어허. 그리고 사퇴하기 위해서는 법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뭐 그 절차가 처리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임기를 다 채웠어요. 채웠어요? 예. 어쨌든 검찰은 박주신 씨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 혐의 수사를 한 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 공개 재검사에 나선 사람이 박주신이 아니다. 아니다. 네. 계속 이제 주장을 펴다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재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1심 유죄를 받은 건데 네. 근데 공개 재검사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의혹을 제기해요? 네. 4가지 의혹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촬영이 있는 날 MRI 검사실에 기자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박 씨가 그 검사실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했지 실제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찍는 걸 본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것까지 못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자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박주신 씨 대신 기계에 들어가서 촬영했거나 아니면 그 옆방에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거기 의사는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네.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기자들도요. 제3자가 들어간 일 없다고 보도했고요. 또 병원 측도 이거 대리 검사나 MRI 영상 바꿔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옆방에서 제3자가
같은 시간대에 촬영을 하고 영상만 바꿔치기했다는 주장 애초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두 기계가 다른 회사 제품입니다. 아하. 영상의 화질부터 달라요. 뭐가 법원이 있으니까 그런 판결 내리지. 그렇죠? 두 번째 의혹. 병무청이 제출한 MRI에 찍힌 사람이 40대 이상일 것이다. 그러면 박주신이 아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죠. 양승호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MRI의 골수 지방률을 보니까 이제 45%가 넘는 것 같다. 네.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면 이게 중년이지 20대 1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의학적 근거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어떤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 골수 지방률이 45%가 설령 넘는다 하더라도 27세 1 확률이 15에서 30%는 된다.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박주신 씨의 필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까? 네. 의혹을 주장하는 책. 병무청이 제출한 엑스레이 필름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이 다르다. 다른 사람이다. 네. 그런데 엑스레이는요. 촬영하는 자세, 장소의 환경, 촬영 장치의 전압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가지고 동일인 여부를 판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특히 또 해외 전문가 의견이라고 내놓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만 의혹이 있으면 제기해야죠. 제기해야 되고 그 의혹을 밝힐 의무도 있습니다. 공직자의 가족이라면. 근데 그래서 검사도 받고 전문가가 맞다고 하고 법원에서도 맞다고 했는데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 그때부터 이제 음모론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법률적인 어떤 지적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성격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떠들썩한 이 이야기 도대체 무슨 얘기였는지 오늘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